안녕하세요. 리플 XRP 초격차입니다. 25년 6월 9일 오전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XRP의 특징을 보면은 유동성이 축소되고 리플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반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서 비트 워낙마켓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신규 상장하는 이런 애니메인 코인, 그 다음에 마스크 네트워크, 레이븐, 소위 말하면 이런 코인들이 상장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반대로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이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쭉, 그러니까 5월 달부터 한 달간 쭉 올라오다가 불과 이틀 만에, 2, 3일 만에 보시는 것처럼 5,000원 가던 코인이 2,300원까지 50%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단순 개미 투자자 보면은 야, 코인이 너무 무섭다, 가격 올라가다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급등 급락을 하는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드는 생각을 들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일확천금, 뭔가 단기간에 큰 수확을 바라는 심리를 이용해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분은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생각 외로 이런 단기적에 급등 급락하는 코인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장기적인 비트코인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비트코인 좋은 걸 알겠지만은 와, 이게 너무 비싸. 비싸도 5천 이상만 살 수 있으면 10,000원 사도 되고 20,000원 사도 되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안 산다는 겁니다. 왜냐? 감에 기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1억 그냥 심플하게 1억 5천만 원짜리, 1억 4,600만 원짜리 이거 10,000원치 사갖고 뭐 11,000원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럴 바에는 한 방에 좋은 거 이런 거 가는 거야. 마스크 네트워크 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급등락이 심했던 건 바운스 토큰 한번 보시면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3월 5일에 16,000원 하던 것이 3월 6일, 3월 20일, 불과 15일, 2주 남짓하는 기간에 5배의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심플하게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5억이 되는 구조이죠. 물론 금액을 좀 가장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올라가던 코인이, 자, 이게 보시면은 쭉 행보,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행보를 하다가 5일, 2주 만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10만원, 고점이 10만원이죠. 99,300원. 10만원 가던 것이 단 3일 만에 3만원까지 폭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300% 거의 7, 80% 폭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신규로 투자한 사람들은 깨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저점이 아니고 지금 14,000원까지 쭉 빼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을 움직이는 세력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올리고 다 빼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 바운스 토큰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XRP 리플에 대한 이 비전이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은 이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눈앞에 반짝반짝이는 간판만 보고, 코인만 보고, 이름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코인 시장에서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개인 코인의 바운스 코인, 여기 보시면은 애니메인 코인, 레이븐, 마스크 네트워크, 이런 코인들의 한 개별 코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만들고 개미 투자자들을 미끼를 상품을 건져서 이렇게 유도를 시키고, 우리 리플에 사지 못하게, 투자 못하게,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거 또 보시고 여러분께서 일부분들은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의외로 이런 코인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걸 코인 시장을,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단순 투기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의 흐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역사적 관점, 돈의 흐름,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굴러가는 화폐 혁명 쪽에서 공부를 해보고 투자를 하면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제가 여기 5월 27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XRP 렛제 기반의 토크나 부동산 프로젝트 시작의 의미라고 했는데 두바이에서 이런 일이 있다.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자산이 토크나 제가 일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이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파일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이미 발전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의 화폐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아직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랍니다. 무슨 소리냐? 카드로 쓰고 삼성페이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일부에서 문제고 이걸 전 세계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돈에 관해서는 옛날 방식으로 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이게 실물 자산과 연결되면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건물 4층짜리 건물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0억 한다. 근데 지금 살려고 하면은 돈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사기가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공동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건물에 관련된 이런 투자가 굉장히 유동성이 적고 활발하지 않고 수동적인 거죠. 아는 사람만 아는 투자, 돈만 버는 사람만 버는 그런.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토크나처럼 비트코인이 1억 5천인데 지금 못 사지만은 10만 원 살 수 있는 것처럼 건물도 20억짜리지만은 내가 1억만 투자해서 그 지분만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산의 토크나 RWA가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부동산 주식. 우리가 그냥 제가 부동산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의 미국 주식 우리가 간접 투자를 해서 애플 0.1주식 살 수 있지만은 지금은 주식을 분할하죠. 근데 분할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버크웨이셔의 뭐 3억 옛날에 얼마 전까지 아마존이 분할하기 전에 $3,000 했잖아요. 근데 아마존 주식 한 줄 사기 힘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토큰화 되면은 주식 굳이 애플이 액면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토큰화 되면은 0.1개만큼 사는 거고 그러면 애플의 가치는 더 한 주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술품, 그림 이런 것들이 전부 토큰화 된다. 금도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뭐 리플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이게 리플 네트워크, 리플 렛제에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토큰화가 되면은. 토큰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지금보다가 수십 배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그만큼 거래량이 활발하게 된답니다. 유동성 증대, 접근선이 향상되고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저라도 당장 건물 20억짜리 사기는 부담스러워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를 1,00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분석해보고 그 도시의 사거리에 인구가 들어오고 뭐 어쩌고 유동성이 되고 KTX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이건 괜찮겠다. 학교가 들어온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당장 사는 것이요. 그러면은 지금보다가 훨씬 빠르게 회전이 되고 가격이 하루아침에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동 스마트 계약. 결론적으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는 실물세계 가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이러한 RWA 토큰화를 하는 것은 자산 거래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트렌드다. 모든 자산의 토큰화, 이런 토큰화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2024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블랙록 회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미국 상위인데 이게 전 세계입니다. 블랙록이 이게 원화로 하면은 1경 4천조 원입니다. 빌리언 달러니까 1경 4천조.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자산이 한 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두 개 합치면은 1,000조니까 그게 한 15개, 20개. 그러니까
신한은행으로 치면은 신한은행이 한 3, 40개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블랙록 회장이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XRP와 RW와 실물자산 토큰은 무슨 관계가 있냐라면은 XRP 자체는 토큰 실물자산이 아니죠. 그냥 코인이죠. 코인이지만은 이게 XRP 레저에서 XRP 레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 토큰화가 거래가 되면은 된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쿠팡이죠. 쿠팡. 자, 우리가 쿠팡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엄청 많은 것들이 거래가 되죠. 식품, 뭐 생활용품, 그 다음에 컴퓨터, 가정용품, 없는 게 없지 다 되죠. 옷, 뭐 의류, 가구용품까지 다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들어와서 상품을 올린 사람도 돈을 벌지만은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은 쿠팡이란 거죠. 우리 국민 모두가 쓰고 있으니까 배송하면 하루 만에 오고 이런 것들 이게 쿠팡이 XRP 레저에서 보면은 XRP 레저라는 겁니다. 쿠팡이 XRP 레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되고 지금 우리는 우리 쿠팡에서 결제를 뭘로 합니까? 원화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원화 뭐 카드를 하든 주체는 우리 원화라는 돈이죠. 요게 XRP가 된다는 겁니다. XRP 레저에서 중요한 매개체가 XRP라는 토큰을 통해서 실물 자산을 거래를 할 때, 불형선을 거래를 할 때 이게 연결시켜주는 고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핵심이다. 여기에 리플 CTO도 XRP는 XRP 레저의 핵심 자산이다. 대체 불가능한 구조적 역할을 수행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밑에 자료는 펌하우스라는 트위터에 나온 내용인데 부자와 결혼하세요. 이게 저하고 같은 생각. 그럴 수 없다면 목숨 걸린 것처럼 이게 번역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XRP를 사도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 밥프로젝트의 부의 확신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투자를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의 관심은 제가 투자를 할 때 목숨 걸고 했다고. 제가 이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면은 저는 끝난다는 마음으로 했다고. 그래서 요 문구가 저와 생각했던 부분과 아주 비슷해서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린 자료인데 보시면은 제가 업데이트했던 자료인데 리플이 $10,000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 일인데 간다는 그 논리인데 그 근거가 미국이 보시면은 달러가 녹고 있다. 미국 부채가 보시면은 여기에 엄청나게 34조 달러라고 적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시면은 지금 12월 기준으로 이미 36조 달러입니다. 미국의 부채가. 여기 보시면 36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으로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물자 토큰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블랙록, 시티, HBS, JP모건 이 모든 글로벌 금융 큰 손들이 이미 실물 자산 토큰화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토큰화된 자산 시장 규모가 16조에서 30조 달러 이를 것으로 되고 이게 다음이 필요하다. 상호 운용성, 컴플라이언스 레일, 빠른 유동성 이게 다 충족이 되는 것이에요. XRP 레지 위에서 실행을 하면은 XRP가 그 자산 간 자산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XRP 레지 쿠팡처럼 모든 자산이 그 위에 올라오면은 지금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보다가 훨씬 빨리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 인프라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 리플렛 300개 이상 은행 및 금융기관이 ODA를 통해 6개 대륙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RSUSD 리플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맞추고 지금 또 리플이 서클 USDC를 인수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이미 실행이 되고 있다. 리플 커스타디도 기관급 디지털 자산의 흐름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리플은 단순 코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번째 투기 문제가 아니고 화폐 유동 속도의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이 실물자산가 RWA가 실행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그럼 이게 리플이 다 먹나? 당연히 다 안 먹죠. 여러 개에서 분산이 되고 있겠죠. 그 가운데서 일부만 리플이 XRP 레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0가 간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저의 분석을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리플이 지금 자 보시면은 미국의 부채가 36조 달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36조 달러이고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한다. 근데 이 미국 부채의 그 대부분은 미국 채권을 롤오버해서 개인으로 치면 카드 돌려막겠죠. 제가 현대카드에 대출이 1,000만 원인데 근데 한도가 다 찼습니다. 근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삼성카드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걸 돌려막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굴러가는 구조인데 그 구조가 쉽게 말해서 현대카드, 삼성카드, 뭐 신한카드가 쭉쭉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삼성카드다. 요게 외국인 보유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했던 비율이 쉽게 말씀을 드려서 25%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23.35 외국 및 국제 25%인데 지금 미국, 중국 관세 전 세계 글로벌에서 미국과 관세 전쟁 일으키고 있는 입장에서 기존에 미국 채권을 국채를 사두던 큰 손들이 외국인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네 걸 사주기는 이제 힘든 구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요걸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 2008년도에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채권의 비중이 한 46%입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지금이 더 높습니다. 이때는 미국 부채가 총 부채가 10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36조 달러. 이때 10조 달러에 50% 5조 달러를 갖고 있고 지금은 36조 달러 25% 9조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숫자적으로는 외국인이 늘어난 부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비중이.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거고 근데 우리 지금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과거처럼 50%면 15조 달러들이 외국인을 사줘야 되는데 그만큼 사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여기에 나타낸 이런 그림들이다. 그래서 이게 미국 지금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고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채권을 담보로 갖고 그러니까 미국 돈을 갖고 달러를 1대1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USDT 테더를 1달러 발행을 하면은 그에 상한 1달러의 가치를 담보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미국 달러인데 실물자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 부채를 어느 정도 리셋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코인 시장이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XRP 가격이 적정 가격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퍼센트를 차지할 때 미국이 $10,000, XRP가 $10,000 갈 것인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XRP가 1,000여 개 발행이 된다고 이제 다 지금은 시장 1,000여 개가 원래부터 발행이고 지금 시장 유통량은 68% 잠깐만요. 이게 현재 2025년 6월 9일 기준이고 시장 유통량은 637억 개입니다. 64%고 에스크로 잔고는 36%인데 요게 어차피 다 나올 것이니까 1,000억 개라고 가정을 하면은 200만 원이 되었을 때 시가총액이 2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미국 부채를 사용할 수 없고 일정 부분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적정 가치가 현실적으로 나중엔 더 올라가겠지만은 지금부터 2035년까지 200만 원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가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대 광고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한 개를 더 보시면은 잠시만요. 스테이블 코인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요 부분들, 미국 부채가 증가하고 증가된 부채를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롤업을 했는데 기존에 사주던 미국, 중국, 외국 국가들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것을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코인 시장이 상승될 것이다. 왜냐? 사줘야 되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트럼프 정부에서 이 코인 시장을 무조건 활성화시킬, 코인 시장을 급등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절망은 밝다라는, 아주 밝다는 것이 요 내용의 핵심인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쭉쭉 보시면은 이것도 2023년 대비해서 이미 73%가 증가했고 2025년 2월 기준으로 2,100억 달러인데, 이게 앞으로 2030년 되면은 최대 지금보다 쉽게 말씀드려서 10배에서 15배 더 커진다는 겁니다. 10배에서 15배 더 커지는데, 그러면은 우리 코인 가격이 소위 말해서 지금처럼 이 XRP가 3,000원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물론 이거 아니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의 토크나 RWA 측면에서 올라가지만은, 단순하게 이것만 보시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만 보시더라도 코인 시장은 지금보다가 수십 배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한 거고, 이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여기 덩달아서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좆된다, 미국 좆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네이버 프랭 컨텐츠에서 제공해드리고, 방금 올린 요 같은 경우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월 신규로 들어오신 분은 2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